그러니까 처음에 40kg 감량할 때는 2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. 근데 그 다음에 10kg 빼는 게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. 너무 힘들었어요. 1단계는 제가 너무나 힘들고 질풍노도의 그 다이어트 초창기에 했던 그 식단이고요. 굳이 막 말라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혹은 복근을 꼭 만들겠다, 몸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식단법을 하시는 걸 강추합니다. 2단계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해주시는 건데 너 이제 각오해라 이렇게 일주일 정도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. 2단계는 공식이 3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제한.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좀 정리한 걸 보면서 할게요. 배가 고프지 않아도 4시간마다 식사를 챙겨서 먹는 거예요. 아침에 저는 별로 먹기가 싫거든요. 몰아먹는 습성이 있어요. 그래서 4시간마다 먹는 게 되게 저한테는 그것도 힘들었어요. 어떤 사람은 교대, 3교대 근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뭐 6시나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 이런 걸 따라했다가는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는데 매 패턴에 맞게 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날 10시까지는 안 먹는 거예요.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. 그때만. 체질에 따라서 아침은 아침 먹는 게 나랑 너무 안 맞아. 혹은 저녁 때 그렇게 공복을 길게 하면 나는 폭식을 하는 스타일이야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잠드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. 자기 전에 최소한 5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거예요. 그거보다 더 안쪽에 가깝게 먹으면 야식이 돼버려요. 야식은 절대 먹으면 물은요, 커피는요, 칼로리 없는 뭐 음료수는요 하시는데 저는 마셨어요, 물은. 근데 커피나 무슨 아무튼 공복이라고 하면 공복을 지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.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식이 끝났으면 두 번째 공식은 끼니마다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예요.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닭가슴살도 있고 고기 종류, 생선, 두부, 달걀 뭐든 좋으니까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해야 돼요.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따라해보세요. 음식열. 저마다 음식에는 음식열이 있다고 해요. 소화열이라고도 하는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소화도 되고 뭐 영양소도 공급하고 할 거 아니에요.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의 일부를 날린다고 해요. 근데 그 중에서 단백질은 25에서 30% 정도 100칼로리짜리 단백질을 먹었어요. 그럼 얘는 30칼로리는 날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탄수화물은 한 10% 정도, 지방은 한 2, 3% 정도만 날린다고 해요.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면은 이 소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를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.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아침만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. 눈 뜨자마자 맨 처음 먹어야 될 거. 프로바이오틱스, 유산균. 그 다음에 단백질부터 먹으라고 했잖아요. 아무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단백질 중에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어요. 다이어트 하면은 변비가 너무 심해요. 진짜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. 솔직히 채소 그냥 드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. 그냥 씹어서 먹을 수 있으면 드세요. 근데 저같이 못 드시는 분들 한해서 그린 스무디 이렇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자, 마지막 3단계는 단백질과 당질의 비율을 1대1로 맞춰주시면 돼요. 당질을 저는 100g 최대 100g으로 제한해서 먹어요. 그거를 3번에 나눠서 드셔야 돼요. 한 번에 하루에 100g이 아니 한 끼당 27에서 28g 정도로 맞춰서 먹었어요. 제한을 하루에 30g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50g, 60g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가 100g이에요. 최대로만 해도 살짝짝 빠져요.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일 먹는 평균 섭취량이 한 300에서 350g. 좋은 탄수화물도 분명히 있어요. 여기서 과다 섭취해서 살이 찌고 우리가 몸을 질병이 생기게 하는 거는 당질이라고 해요. 닭가슴살이 100g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단백질이 100g이 아니에요. 24g 정도 들어있어요. 만약에 뭐 고구마의 탄수화물이 만약에 뭐 30g이라고 쳐요. 그럼 그 안에 식이섬유라고 있어요. 걔를 뺀 당질만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떻게 따지냐면은 성분표를 보시면 돼요. 막 이런 애들은 마트에서 팔 때 성분표가 막 나와있지 않죠. 그래서 걔네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. 당질이 나와. 이런 거 있잖아. 가공식품 같은 애들. 그런 애들 꼭 성분표가 명시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. 거기 보면은 식이섬유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. 있는 애들은 써있어. 그러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가 당질이에요. 얘만 따지면 돼. 그러니까 더 먹을 수 있게. 근데 여기서 식이섬유가 안 써져 있고 당질도 안 써져 있어.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? 그냥 여기 식이섬유가 없는 거예요. 탄수화물 그램 전체가 당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없으면 다 당질인 거예요. 별로죠. 자, 그래서 더 보기 편하게 식단을 예시로 해서 한번 가져왔어요. 지금 단백질이고요. 이 중에서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탄수화물은 방울토마토가 75개나 되네요. 한 끼에.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고 조금만 먹어도 이제 당질 금방 차버리는 음식들이 있죠. 표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. 참고를 꼭 해주셔서 똑똑하게 식단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식단을 예시로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.
한 끼에 귤 3개, 단호박 4분의 1,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. 여기서 지방은 한 끼 아몬드 7개에서 8개 혹은 조리시에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1숟가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읽어보면은 조금은 더 할 맛이 나더라고. 조금이나마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 화이팅! 시스터 I love you! 야식 먹지 마!